안녕하십니까. 한남 뉴타운 전문 이태원 등에 있는 센츄리 부동산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재개발 재건축을 이제 투자하실 때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부터 몇 가지 시리즈로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강의로 투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입주권, 특히 재개발 지역에서는 입주권들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첫 번째 강의로 입주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쉽게 재정비 하면은 재건축과 재개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재건축은 어떤 집이 있을 때, 특히 집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있을 때,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입주 자격이, 분양 자격이 있는 것은 토지 플러스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은 토지 또는 건축물 또는 토지 플러스 건축물, 이 세 가지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이기 때문에 재개발에서 입주권, 특히 분양권을 가지실 때는 상당히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 토지, 입주권을 가지는 경우가 상당히 또 난해하고 각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특히 서울 같은 경우, 제가 오늘부터 한남 뉴타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한남 뉴타운을 중심으로 입주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남 뉴타운은 토지만 있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건물만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일반적인 경우가 되는데 토지와 플러스 건축물, 이게 정상적인 입주 물건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자, 토지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우선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 지금부터 편의상 우리가 익숙한 재개발 지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익숙한 평 단위로 말씀을 드린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선 토지만 있을 경우, 이 나대지라고 하죠. 나대지라고 하는데, 나대지라는 것은 지상 위에 건물이 없는 경우를 나대지라고 하는데요. 첫째, 9평 미만. 9평 미만은 청산이 되겠습니다. 입주권이 없는 것이죠. 이 부분이 청산인데, 최근 문제가 됐던 노량진 지역에 물딱지라는 용어로 한참 언론에 좀 보도가 되고 했었는데요. 이 경우를 좀 조심해야 되고요. 두 번째, 9평 초과에서 27평 미만은 이게 어떤 예외적인 경우가 있겠는데, 일단은 입주권이 있습니다. 입주권이 있는데, 다만 입주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구단위 계획, 우리 한남 뉴타운으로 보면 2009년이 됩니다. 2009년 지구단위 계획부터 사업 완료 시까지, 완료 시라고는 입주를 얘기하는 거죠. 입주 시까지 전 세대원 무주택을 유지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무주택. 자, 여기서 상당하게 이 물건을 자기가 구매하시는데, 이 물건은 어떤 확정이 되어 있는데, 본인 전 세대원이 과연 이 지구단위 2009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2009년부터 현재 매수할 때까지 전 세대원이 무주택자였는지, 또 무주택자였다고 하지만 또 친척집으로 전입을 했다든지 이런 데에서 상당히 혼란을 겪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이런 분들은 자기가 어떤 2009년부터 입주 때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는 분에 한해서 구매를 해야 한다는 점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고요. 세 번째, 27평부터 초과해서 초과는 어떤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다는 의미는 없는데, 무주택자는
유주택자금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이건 결국은 나대지가 되겠는데요. 나대지는 장점은 일단 주택수로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이 하나 있지만, 또 나대지다 보니까 실제로 나대지가 크게 어떤 단독주택보다 저렴한 경우라면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서 일반 대지값을 주고 사셔야 한다면은 여기에 대한 지렛대, 특히 임대라든지 또 대출이 되지 않는 점을 또 유의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나대지, 제한이 없는 나대지를 사느냐, 아니면 일반적인 건물이 있는 일반적인 뭐 주택이랄지 근생이랄지 이런 건물을 사느냐는 본인 선택의 상황에 따라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토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런데 여기 토지에 대해서 좀 시간 제약상이 있지만 이 앞에 9평부터 27평 미만은 약간 좀 제한적인 물건인데 27평 초과는 상당히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물건이다 보니까 간략하게 여기에 대한 제약 조건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27평이다 하더라도, 자, 여기가 이제 이 같은 평수지만 공유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공유 부분 A, B, C, D가 같이 나눠서 가진 경우가 있을 테고, 또는 단독으로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단독이라는 의미는 혼자 가지고 있거나 또는 1인 소유이거나, 두 번째 토지가 어떤 어느 시점을 기해서 분할이라고, 이 지분 분할이 됐든지, 우리 일명 쪼개기라고 하는데, 이 쪼개기 시점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죠. 이번에 우리 언론에서 보도됐던 노량진 물딱지 부분이 이 경우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의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분할이 됐든지 공유가 됐든지 이런 요건을 갖춰야지 입주권이 있게 되는데, 이번에 노량진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후에 2003년 이후에 공유로 한 토지를 여러 사람이 나눠 갖는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부분에 있어서 물딱지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나왔던 그런 신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까지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건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서 건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의 종류는, 우리가 입주권을 가질 수 있는 종류는 크게 세 가지,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 건축법에서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거를 보면 알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 건물은 단독주택이 있을 수 있고요. 단독주택, 크게 공동주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단독, 실제 단독, 그 다음에 다가구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건축법에 있어서 다가구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실제로 단독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다가구로 표현하는데요. 단독 또는 다가구가 있고, 두 번째, 공동주택에 다세대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립, 다음에 아파트, 자,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다세대하고 연립하고 같은 개념인데, 층고하고 이제 전체 한 동의 연면적을 가지고 두 개 나누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히 이제 일반 경우는 그런 게 좀 드물긴 합니다만, 한남 뉴타운이라든지 과거에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경우에, 물론 옥수동은 이제 입주가 다 됐습니다만, 특히 이런 지역에
분할 다세대라는 그 개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물건들이 좀 많은데요. 다세대 중에 그 다세대가 있고, 이 다세대에서 일반적으로 원래부터 빌라 다세대가 되겠죠. 원래부터 빌라는 우리 통상 이제 아무런 뭐 제약이 없는데, 실제로 다세대 중에 구분 다세대라고 있습니다. 구분 다세대는 자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단독으로 지었다가, 그 주택을 단독으로 지었다가 이거를 세대별로 주인을 각자 나눠놓은 것이죠. 이런 하나 이때 어떤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 가지고 나누게 허용을 했었는데요. 그 허용하는 시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구분된 다세대에 한해서 24평만 허용이 되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쭉 물건의 종류를 알아봤는데요. 자, 건물은 여기에서 우리가 좀 제가 설명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주택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 첫째, A라는 토지 위에 A라는 주인이 같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있는 이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이거 통상적인 것이죠. 두 번째, 토지는 A 것인데 건물은 B인 경우, 이런 경우도 숱하게 많죠. 특히 이 부분이 무허가가 있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무허가는 즉 토지는 A 것이고 건물은 B 것일 때, 자, 무허가가 있고 유허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주택이어야 하는데, 주택이었는데 이 B가 만약에 근생이다 하면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입주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세히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특히 B가 주택이라면은 면적에 관계없이 입주권이 주어지는 것인데, B가 만약에 근생이라면은, 첫째, 근생이라면은 원칙적으로 입주권이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입주권이 없는데, 어떤 경우냐 그러면은 이 건물이 평가액이, 향후의 평가액이 그 단지에 지어지는 최소 조합원 분양가, 즉 24평형이 되겠습니다. 한남 뉴타운에서는. 한남 뉴타운은 24평이 되는데, 24평 평가액 이상이 되었을 때 한해서 입주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남의 토지 위에 근생이 있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물론 이 경우에서도 토지도 내 것이고 건물도 내 것인데 이게 근생이었다, 이럴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같은 전체 평가가 24평형 권리가 조합원 분양가 이상이 되었는지, 물론 지금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추정치라도 어느 정도 좀 24평 이상이 평가액이 나올 수 있다, 이럴 경우에 한해서 구매하는 것이 좋겠고요. 만약에 한남 뉴타운에서 A가 토지가 한 10평, 15평 이렇게 된다, 위에 건물이 조그마한 게 있다, 이런 경우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남 뉴타운, 특히 전체 재개발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입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지 또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전화 주시면은 언제나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